세계 경제 포럼 WEF에서 발표되는 이 국가 경쟁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평가 대상 140개국 가운데 전반적인 경쟁력으로 보자면은 26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금융 부문만 놓고 보자면은 지금 87위를 기록해서 우간다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도 역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국가 경쟁력 보고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 보고서는 아마 경제에 대해서 저보다 그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 보고서의 의미를 좀 아실 거로 생각되는데요. 네. 1990년대에 김영삼 정부가 국가 경쟁력 향상 그걸 국정의 그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많이 영향을 미쳤고 특히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대체로 보면 WF 잘 아시겠습니다는 1971년 크라우스 슈밥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사실 격의 없이 근데 그 해에 여러 가지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자 하는 측면에서 원래는 유럽 경제 포럼으로 이렇게 창설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확대하면서 1977년서부터 세계경제 포럼으로 해가지고 이런 뭐 시청자 여러분 세계경제 포럼보다는 다보스 포럼으로 많이 이제 익숙해질 그렇죠, 거라고 예. 생각하는데요. 왜 다보스 포럼이냐면 세계경제 포럼이 주최하는 이런 그 스위스 작은 회동한 도시 이 다보스에서 매년 1월 말에 포럼이 열린다 해서 이게 다보스 포럼으로 해서 근데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WEF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다보스 포럼은 1월 달에 발표하는 세계경제 포럼에서 주최하는 하나의 포럼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국제경제 컨퍼런스와 같은 그래서 이 WEF는 한국경제TV이고 그 다음에 국제경제 컨퍼런스는 다보스 포럼이다 해서 이게 같이 쓰는 거는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하객님께서 이렇게 오늘 좀 충격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몰랐습니다. 우간다보다 금융부문이 낙후당했다. 스리랑카보다도 못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늘 집중적으로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아마 금융당국자라든가 아니면은 금융에 종사하시는 분이 한번 반성의 기회를 좀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오늘 이 원문을 거의 다 제가 읽었습니다. 저도 설문조사의 대상이 한때는 이거 참여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 보고서 되는 데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 이번 발표하는 이 네. 보고서는요. 원래는 1979년서부터 양 PD께서 자막을 좀 이렇게 지어버렸는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1970년부터 이 국가 경영 개발원 요건 이제 개발 경영원이다 그러지 말고요. 국제 경영 개발원 이렇게 해서 네. 연구원이다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원문에서는 국제 경영 개발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드렸는데 네. 작가가 아마 나름대로 그 소심하게 생각해서 아니 소중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개발연구원이라 하는데 이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개발원에서 IMD와 같이 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래서 원래는 이게 주관은 IMD가 해서 네. WF를 같이 붙였던 보고서입니다. 저가 설문조사할 때만 하더라도 근데 1996년서부터는 WF와 IMD가 서로 컨설팅에 서로 업무상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관계에서 서로가 이제 다른 각도로 이렇게 경쟁력 보고서를 해서 1990년에 별도로 보고서를 바꾸었습니다. IMD는 기준이 다르지만 기업 중심에서 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해서 이게 국가 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WF는 사실 계량 지표라든가 각 설문조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주로 그 국가의 효율성 중심으로 또 기업의 효율성 중심으로 해서 경쟁력의 그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보고서는 사실 1996년서부터 별도 보고서에 해당되는 네. WEF의 보고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WEF의 국가 경쟁력 보고서, 지금 나온 보고서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주목을 받는지 궁금하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사실 이러한 보고서를 많이 발표하잖아요. 네, 신흥국일수록 사실 이 WEF의 국가 경쟁력 보고서는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지금 정례적인 시기를 정해서 정례적으로 보고서를 발표하는 중에 국제적으로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네. 잠시 좀 시기적으로 다 맞물리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얀겹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통수권자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는 세계 국가 통수권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또 가장 읊조리는 보고서가 발표하는데요.
그 보고서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국가 경쟁력이나 뭐 비슷하겠죠? 네, 국가 경쟁력 보고서는 좀 예. 안 좋아도 괜찮은데요. 사실 지금처럼 국제적으로 투명한 사회, 소위 모든 것이 보이는 증강 현실 시대에서는 가장 이렇게 좀 거북스러운 것이 부패에 관련된 부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매년 그 12월 9일이 엔티 커럽션 데이에 대해서 반부패 데이인데요. 이거 앞두고 대체로 12월 5일 전후에서 독일의 국제 투명성 기구 TI에서 각국의 그 부패 인식 지수 내지는 뇌물 공여 지수를 발표하거든요. 네. 각국의 부패도 지수는 매년마다, 뇌물 공여 지수는 2년마다 발표하는데요. 이 보고서가 각국의 그 최고 통수권자 입장에서는 가장 이렇게 민감한 보고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증권 관련해서 투자의 길을 안내할 때 역시 매년 그 11월 달에 발표하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의 경쟁력 보고서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이 높은 무디스의 국가 신용 관련된 보고서, 정례 보고서가 가장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매년 9월 말에 WF에서 발표하는 이번의 보고서도 상당히 영향력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지금 정례 보고서 중에서는 가장 그 3대 보고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WF와 IMD가 별도로 발표하는데 어떤 것이 더 영향이 클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WF 보고서가 더 영향이 크고 기업들의 소위 그 경쟁력 순위와 관계없이 기업들의 좀 의미 있는 경영에서 전략에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네. IMD 보고서가 더 이렇게 참조할 부분이 크다. 그러나 영향력에 있어서는 이번에 WF 보고서가 IMD 보고서보다 영향이 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나중에 각각의 보고서가 나오면은 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고요. 일단 어제 새벽에 발표된 국가 경쟁력 보고서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던가요? 항상 매년 1위, 2위, 3위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1위는 스위스. 네. 아마 스위스가 1위에서 이렇게 빠진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싱가포르이 꼭 2위입니다. 예. 지금 최근에 보면 싱가포르이 굉장히 지금 경쟁력과 관련해서 지금 순위상으로 2위지만 굉장히 이렇게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그 정책 당국장에서도 싱가포르의 사례를 다시 한번 좀 본보기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번에 그 WF 보고서에서는 스위스에 대해서 지었습니다는 대부분 다른 보고서에서는 싱가포르의 약진이 아주 두드러진다는 걸 좀 꼭 말씀드립니다. 역시 3위는 그 미국인데요. 대체로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경쟁력 140개국으로 보면 일단은 유럽 국가들의 약진이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약진이 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흥국 중에서도 동유럽의 이렇게 경쟁력이 굉장히 향상되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고 원자재 수출국은 대부분 다 경쟁력이 요즘 많이 안 좋죠.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한번 보면 제가 원문을 읽어서 신문지사에서는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네. 신문지사에서 나온 얘기가 똑같은 걸 뭐 제가 한번 보면 이 경쟁력 보고서가 워낙 그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되다 보니까 이 연합통신을 중심해서 전부 나온 얘기가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좀 검토해서 이것을 좀 언론에서 심층 보도해서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요. 최대 개선국을 보겠습니다. 네. 최대가 코티부아르. 네. 제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는 여기 어딘지 아프리카에 아십니까?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제 예. 아프리카가 사람의 뒷모습에 예. 서부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가니의 옆에 있는 국가들이 보이는데요. 이 국가가 1년 만에 24단계가 올랐다, 순위상으로. 상당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두 번째로 올랐는데요. 우리가 인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인도도 16단계가 올라서 등급 순위를 향상한 거 보면 두 국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리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퇴보국은 어떠냐 하면 브라질이 무려 18계단이 퇴보했다리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동일합니다. 네. 평가 기준은 동일한데 어떻게 1년 만에 24계단이 상승하고 또 어떻게 1년 만에 18계단이 퇴진했을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 보고서의 한계를 좀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각국들이 경쟁력 개선을 위해서 특히 부패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세계가 이렇게 투명한 사회다 보니까 그 부분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진전되는 거예요. 이게 순위는 상대 비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만 눈 깜짝할 새에 이렇게 부패라든가 뭔가 개선에 소홀히 할 경우에는 이렇게 브라질 같은 경우는 16단계가 세계 경제 7대 대국인데도 불구하고 퇴보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이 빨리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는 이런 순위상을 보더라도 단순히 어떤 인터넷 언론이
24단계가 올라가고 16단계가 그러면 그 자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요. 물론 설문조사 내용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즉 뭐든지 빨리 가고 눈 깜짝할 새에 기업들도 퇴보하는 상태에서 보면 네. 국가에서 부패라든가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이것이 해결하지 못될 때는 순위상 보면 다른 국가들은 빨리 개선하니까 순위가 빨리 탈락할 수 있다. 크게 탈락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점을 우리가 그 기간에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것에 배울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의 순위를 살펴보자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6위로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닌 거죠? 우리 경제의 위상이 지금 수출 규모라든가 네. 무역 규모라든가 시가총액이라든가 GDP 규모를 볼 때는 세계 한 270개 중에서 한 9위 정도로 평가받거든요. 그런 정도로 봐야 된다는 걸 네.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 149개 중에서 26위로 평가됐는데요. 작년과 달리 올해는 순위 조사 대상국가 4개국이 빠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퇴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막에서 이제 나오겠습니다는 자막을 보고 그 역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신용등급 국가 경쟁력이 가장 올라갈 때가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는 WF의 경쟁력 보고서뿐만 아니라 사실 그 각종 이렇게 그 국가 신용등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다른 한국 경제를 평가하는 모든 그 이런 보고서들이 가장 눈에 띄게 이때 개선됐을 때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비단 WF가 11위 정도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는 다른 보고서도 이때 가장 많이 이렇게 떴을 때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에 이렇게 보다가 2011년에 19단계를 이렇게 진입해서 이때 이명박 정부 마지막 무렵에 굉장히 많이 이게 홍보를 했거든요. 그러면 현 정부와서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현 정부와서는 이것이 첫 해에는 23위에서 지금 두 번째 해에는 26위로 그리고 이번에 26위로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주변 국가에 해당되는 아시아 사령을 보겠습니다. 네. 아시아 사령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 1990년대 한국과 비슷한 식으로 출발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 당시에 한국 경제가 더 이렇게 좋은 가치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요. 지금 한국의 현실이 어떨까 하는 측면을 아시아 사령과 한번 비교해 보면 싱가포르가 2위죠. 홍콩이 그렇죠, 한 그렇죠. 7위 정도, 그다음에 대만이 한 13위 정도 이렇게 본다면 대체로 보면 아시아 사령은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 순위를 볼 때는 선진국 단계에 진입했는데 한국은 의형상 몸집은 이런 국가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쟁력 순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26단계, 이게 26위를 기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은 개선되지 않고 이것이 한국 경제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순위가 이렇게 기대보다는 또 계속해서 낮게 나옴에 따라서 이 평가 기준에 대해서 갑론일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WEF가 제시하는 평가 기준이라든지 분석을 좀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면 이런 기관의 내용을 사실 정부의 구미라든가 맞으면은 그 기관에 대해서 인용하면 평가를 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받으면 인용하고 예. 나쁘게 평가받으면 자꾸 그 기관의 한계를 지적하는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네. 이런 WF라든가 그다음에 무지사라든가 이런 기관은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높은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한국의 정부라든가 아니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것을 서로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것을 보는데요. 분명히 우리 경쟁력 순위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WF에서 확실하게 지적하고 또 이 설문조사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네. 이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기업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하고 이거 주관은 KDI가 한국 문제를 주관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WTO에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는 시각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욕하는 경우가 된다 하는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 이렇게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극단적으로 자, 이 보고서에 대해서 지난번에 S&P에서는 한국의 신용등급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정책당국에서는 봐라. 이 S&P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는데 근데 이번에 경쟁지수가 26위. 거기는 문제가 있다. 똑같은 사람이 그것도 한국의 정책당국의 최고 책임자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신뢰를 안 갖는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보고서의 내용이 왜 경쟁력 순위가 안 개선될까 하는 점은 하한 것께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하게 우리도 공감하는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시장의 효율성 부분. 네. 이 부분이 아까
80에서 87로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노동시장의 효율성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보면 우리 경쟁력 순위를 떨어뜨리고 한국 경제 고질적 문제가 노동시장 부분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사실상 금융시장의 성숙도가 우리 보면 이 금융시장이 그래도 선진국이다 뭐 해서 자본시장 개방합반이다 뭐 어쩌고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뭐 정책 당국이라든가 관련된 사람이 굉장히 세계적 프리어다다 뭐 이렇게 하지만 한번 분위기 보시면 합니다. 금융시장의 성숙도는 지난해 80에서 87로 떨어졌고 노동시장의 소율성은 사실 올해 조금 개선되기 전이지만 33에 보면 네. 가장 이시적인 측면에서 노동시장보다도 금융시장의 성숙도가 더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기간의 한결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점에 문제가 있을까 하는 것을 겸허하게 금융과 관련된 정책 당국자라든가 감독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에 참여자들이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이 점이거든요. 요즘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도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노동시장의 노사협력 부분 132입니다. 아까 금융시장의 성숙도가 우간다보다 떨어진다 그랬죠? 예. 근데 노사협력 부분, 여기 노사 간의 갈등 문제입니다. 140개 중에서 이렇게 노사와 관련된 문제, 그 관련된 정책 당국자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0개 중에서 132입니다. 최하위권이죠. 그리고 정리해고 비용 문제는 115위 문제. 이게 지금의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기간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경쟁력 수준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하는데요. 그게 갖고 있는 설문조사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를 해서 이걸 믿을 수 없다. 이런 것은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국 경제 문제를 고스란히 지적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받아들여서 우리 정책 당국자라든가 뭐 해서 노사라든가 이런 문제,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해서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는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노동보다도 금융 쪽이 더욱더 낮은 순위를 나왔다는 점 물론 충격적이고 우리나라가 뭐 경제 규모, 뭐 금융시장 규모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간다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뭐 가나, 부탄보다 분명히 크지만 이들보다 또 낮은 순위를 받았거든요. 금융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또 상당히 발빠르게 또 반박을 하고 나서면서 객관적으로 비교의 대상이 이들 나라와는 안 된다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분명히 또 낮은 점수를 받은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WF가 그런 쪽에 왜 객관적 지표가 없다면 WF가 그동안 신뢰가 이렇게 유지하겠습니까? 그리고 WF가 주관하는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그 많은 비용을 들고 가겠습니까? 네. 이런 측면은 우리가 국제기관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꼭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보면 외형성 규모는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세계에서 7번째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뭐 세계에서 선진국에 해당되죠. 네. 그런 측면에서 왜 하행국에서 우간다라든가 스리랑카보다 떨어지는가 하는 것을 원물에 비교를 해보면 우리 정책 당국자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시사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구조는 우리가 금융산업 발전의 측면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이렇게 볼 때는 직접 금융시장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자금은 구매에 맞게끔 해서 구매에 맞는 자금을 하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 구매에 맞는 것에 투자를 하는 요거 직접적으로 이렇게 중간에 그 금융기관의 매개론 없이 사실상 하는 것이 직접 금융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행과 같은 이런 간접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증권을 비롯한 직접 금융시장으로 가는데요. 그런 대목에서 자, 금융시장의 성숙도가 우간다라든가 스리랑카보다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은행 부분의 건전성이 굉장히 문제다. 한국은 여전히 은행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데 은행 부분의 건전성이 상당히 문제다. 이거는 올바로 지적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은행 부분의 건전성이 지금 113위로 나오는데요. 상당 부분 우리나라의 은행 건전성 국제적으로 보면 이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굉장히 왜냐하면 수익 기반이 다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대 맞으면서 먹고 산다. 그러다 보니까 뭐네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인건비 부담이 높은 상태에서는 저게 이 친구 같은 저금리 치수에서 이렇게 보면 얼만큼 버틸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은행분의 건전성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측면이고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자 금융이 그 은행 중심으로 가는데 대출이 용이해야 되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국민들도 인식할 거고요. 대출의 용이성이 119이거든요. 자, 149에 119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거든요.
다만 한 가지 희망을 보이는 측면에서는 증권 관련된 규제 부분, 이게 고질적인 우리 한국의 경쟁력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고질적인 분야인데요. 이번엔 소폭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79년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시가총액치를 볼 때는 여전히 낙후된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방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금융시장의 성숙도가 이렇게 좋아진 국가의 공통적 특징, 우간다라든가 스리랑카 우리보다 왜 높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금융시장이 은행 부분에서 자꾸 증권시장으로 개편을 한 노력, 이 노력이 아주 이렇게 진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사실 세계적인 트렌드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여전히 은행 부분에 대한 어떤 기득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직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을 시사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정책 단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역시 세계가 발전되려면 은행분에서 이렇게 증권시장으로 빨리 재편돼서 사실상 구매에 맞는 자금 조달, 구매에 맞는 재테크 이런 쪽으로 빨리 재편돼야 우리가 이런 금융시장의 성숙도 이런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먼저 특히나 금융 부문 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래도 또 긍정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부문은 없나요? 칭찬받을 부문이 있죠.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하드웨어 상으로 세계에서 9위 정도 되는데 네. 하드웨어 측면 좋은 쪽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거시경제 부분에서는 5위 정도로 이렇게 평가받았고, 그다음에 인프라라든가 시가총액 그 시장 규모에 있어서 역시 13위 정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거시경제 부분이 한 5위 정도로 이렇게 평가받아서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는 이 중에 거시경제 환경 부분에 5위를 차지하는데 가장 그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때가 뭐냐면 인프레 부분입니다. 인프레 항목은 1위 정도인데요. 예. 어떻게 할까? 이것이 위험성 지표로 보면 경제 발전 단계에 비해서 물가 수준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는 저는 이것을 평가한다면 우리 경제 발전 단계를 볼 때 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그게 물가는 가장 종합적인 활력 지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 프라이스 메커니즘에서 프라이스는 조정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조로화 문제로 인식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간에 WF가 신뢰가 문제가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좋게 평가받았고 그다음에 FTSE 지수는 하드웨어 측면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네. 3년 전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선진국에 분리됐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을 이렇게 보고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모건 스탠리 지수의 올해 선진국 예비 명단에서 탈락하는 거 보면 거의 맥을 같이 하는 측면이거든요. 네. 다른 기관과 같이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기관 한 개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WEF의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러한 부분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혹시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증시의 영향력은 1990년대만 해도 결정적이었죠. 그때 당시에 증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WF IMD 보고서 이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를 단위로 하는 이런 그 정례 보고서가 과거보다 영향력이 덜어진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1세기의 가장 종합적인 이렇게 발명품이라는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는 GDP 개념도 지금은 세계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네. 자국 내에서 상산한 GDP 개념 가지고 우리가 보면 미국 경제에서 3.7%지만 이게 뭐냐? 그게 과거처럼 의미가 있느냐 하면 과거처럼 의미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세계 전체의 GDP 개념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최근에 글로벌 사회에서 국가를 단위로 하는 이런 쪽의 그 경쟁력 보고서의 증시의 영향력은 떨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이 영향력 정도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기관에서 지적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취약점 또 개선점 해서 좋은 점은 살리고 개선된 부분은 빨리 한국 경제라든가 한국 증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대안으로 해서 이것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WEF 세계경제포럼의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